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반갑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어쩌면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7급 해설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문제 총평서부터 좀 한번 해보죠. 문제가 매우 평이했다. 이게 이제 그 총평이고, 근데 이 평이한 과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시대를 아주 정밀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제 좀 합격 당락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한 9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시험 문제도 제대로 다 냈어요. 아주 논란의 여지도 없고, 그리고 문제도 수준 높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수준 높게 출제됐다는 것은 막 그 이상한 데서 이렇게 막 문제를 내지 않고 수험생분들께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분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봤던 경찰 시험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지엽적으로 출제위원이 내시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매우 혼란스러워했는데, 이번 국가직 7급은 잘 출제되었다. 그리고 평이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항이 한두 문항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잘 출제된 그런 문제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험을 계기로 이제 국가직 7급, 우리 7급에서는 이제 한국사가 사라지게 되죠. 다음 연도부터는 한능검으로 대체가 돼서 이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7급 공무원 한국사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저도 좀 매우 안타까운데, 뭐 그 안타까운 게 제가 돈벌이가 안 돼서 안타깝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7급 공무원들이 한국사를 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정해진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7급 한국사는 국가직에선 사라진다. 좀 저에게는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수험생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실력 발휘 잘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 문항을 좀 보죠. 문항 분석을 좀 해보는데, 이 문항 분석에서 특이한 거는 이 근현대사죠. 이 근현대사가 지금 여기 보면 4개, 6개, 8개, 8문항인데요. 조선시대 의병 문제까지 일로 넘어가면요. 이게 9문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의병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조선 선지라서 제가 조선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의병 문제가 근대까지도 이렇게 쫙 선지가 배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대로 놓고 보면 근대가 5문항이 출제된 거고, 일제 2문항, 현대 2문항입니다. 특히 이 근대 부분, 이번에 특이한 거는 이 경제사 부분, 지금 이 문항 비율로만 보면 경제사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근대 경제사 파트를 매우 강조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제가 근대 경제사를 굉장히 길게 수업하는 타입인데, 뭐 제대로 한번 걸렸다,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자화자찬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선사 한 문제, 고대 2문제, 그 다음에 고려는 3문제. 이 고대 문제가 양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제가 다 근현대사로 이렇게 간 것 같고, 국가직 7급이 아직 이어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 9급도, 이번 연도에 봤던 국가직 9급도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는 추세가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요. 지금 여기 이 한 문제 보내버리면 근현대사 비중이 45%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근현대사를 좀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은 9급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9급은 우리가 계속 한국사가 공무원 시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9급도 그랬고 7급도 그렇고 지금 국가직이 이렇게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7문제 정도 나오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뭐 8문제, 9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항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국사 잘한다 이러면 근현대사 잘하는 사람이 국사 잘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하는데 근현대사 잘하는 사람이 국사 잘하는 거예요. 뭐 맨날 뭐 고대 이런 뭐 문화재나 뭐 외우고 있고 막 이게 필요 없어. 이게 근현대사 부분을 잘해야 돼. 뒤쪽으로 가면서 좀 힘이 있는 그런 공부를 또 그렇다고 뭐 고대사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뒤쪽으로 가면서 좀 힘을 받는 그런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문항 비율 자체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 취지에 맞게 이 문항 비율을 제가 보여준 취지에 맞게 앞으로의 학습 방법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서부터 해설을 들어가는데 제가 일부러 PPT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PPT를 준비했더니 일부러 내용들을 다 읽어봐야 돼서 나책형으로 준비했거든요. 1번서부터 보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청동기 시대 하면 제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유물사관 설명하면서, 그렇죠, 계급 발생이죠. 계급이 왜 발생했어요? 사유재산이 나타나서. 사유재산은 왜 나타났죠? 벼농사 시작해서 잉여생산물이 발생해서. 잉여생산물은 왜 나타났어요? 벼농사가 시작돼서. 이게 제가 수업했던 유물사관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다. 이게 정답이고, 이번에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는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철제 무기로 주변 나라, 철제 무기가 나왔다. 이거 철기 시대겠죠. 주로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영위했다. 주로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 구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는데, 2번은 사료를 읽어보면 광종, 고려 광종 찾는 것이고, 고려 광종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아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성종 때 얘기잖아요. 이거는 4번은 성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다. 1번, 2번, 3번 다 광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보 설치, 귀법사 창건, 균열하는 승려가 주지가 됐었죠. 광덕,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한 것도 다 광종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은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태조 왕건은 역분전 지급했다. 맞고요, 역분전. 그 다음에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그렇죠.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 시행한 거 맞고, 목종은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전시과는 경종이지. 목종은 계정이잖아요. 그리고 계정전시과는 인품을 반영하지 않죠. 이게 전시과, 고려, 이 부분은 제가 고려 경제사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4번은 경정전시과가 돼야 된다. 목종은 목종이죠. 목종은 경전전시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지, 이 목종이 시정전시과를 시행했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연표를 보니까 뭐 고구려 진대법 시행, 이건 고국천왕이죠. 연도로는 194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불교를 공인했다, 이거는 침류왕 때예요. 연도로 얘기하면 384년이 될 것이고, 신라가 율령을 반포한 건 버풍왕 때고, 연도를 얘기하면 520년이 됩니다. 고구려가 살수대첩을 했다, 영양왕, 살수대첩, 을지문덕 612년이 되죠. 그 다음에 백제 주류성 함락인데,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주류성, 그 임존성의 흑지상지, 그 다음에 주류성의 복신도침, 이게 복신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연도를 펼쳐놓고 볼게요. 자, 1번서부터 보자. 자, 가해,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했다. 대가야는 연도 하지 맙시다. 진흥왕 때 된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562년의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낙랑군을 미천왕 때 축출해요. 313년에. 이것도 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불교가 공인된 게 침류왕이고 384년이니까 이게 4세기 후반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낙랑군을 축출한 건 4세기 초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해야 돼. 이게 성왕 때잖아요. 538년. 여기 쏙 들어가면 되네. 그죠? 4번에 답은 3번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북한산 비잖아요. 그럼 북한산 비는 555년. 제가 이거 연도 엄청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라는 살수대첩 이후니까 이게 7세기 때 일이 돼야 되는데 555년은 6세기 중반이니까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게 최익현이거든요. 뭘 보고 최익현이라는 걸 알아요? 외양일체론. 제가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기저귀의 양키. 기저귀랑 양키랑 같다. 옳은 걸 고르면 돼요. 조선 책략을 입수하여 국내에 소개했던 사람은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에요. 김홍집. 그 다음에 2번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뭐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거 최익현과는 관련이 없죠. 왜냐면 최익현은 1905년에 쓰시마 섬에 유배돼서 죽게 되니까 이거는 최익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결성된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이게 맞죠. 흥선대원군 탄핵. 3번 정답. 흥선대원군을 탄핵시킨 사람이 최익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제히 침략상을 고발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이죠. 1920년에 그러니까 3.1운동까지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앙과 지방의 군국 기물을 모두 관장한다. 모두. 근데 읽어보니까 뭐 속대전, 영조 때 만들어진 법전이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고위 관리가 다 이 관청에 있어요. 제가 시그마 고위 관리. 이거 뭐 할 때 설명했던 거예요? 비변사 할 때 설명. 비변사는 우리 개념 정리할 때 정말 많이 얘기했죠. 비변사는 처음에 어떻게 설치되죠? 중종 5년 삼포회란에 의해서 1510년에 만들어지고 을묘해변 명종 10년에 상설기구화되고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비변사는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한다. 이후에 이게 말이 안 되죠. 1번 삼포회란은 중종 때 1510년에 일어난 건데 이때 상설화되는 게 아니고 임시군무회의기구로 처음 설치되는 거예요. 상설화된 건 언제라고요? 명종 때 을묘해변 때죠.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상설화 설치 이거 뒤집어서 계속 낸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비변사에 대한.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죠.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의병 문제를 근대사에다 넣으면 문항 비율이 이제 근대사 쪽에 한 문제가 더 늘어나고 이걸 조선사에다 그냥 답이 조선이라서 조선사에다 넣었는데 조선사에다 넣으면 이제 근현대사가 8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돌석 등 평민 출신 의병장이 활약한 거 맞고요. 을사늑약과 신돌석과 연결 잘 지켜놔야 돼요. 군대 해산 이후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했다. 이게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결국 이 13도 창의군이 정미의병이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13도 의병연합부대가 만들어지고 이 13도 의병연합부대가 1908년 1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죠.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병자호란 때 정봉수 이립. 정봉수 이립은 병자호란이에요. 저희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의병은 임경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장군이죠. 뭐 의병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임경업 장군의 활약 이런 게 나와야지. 정봉수 이립은 정묘호란 때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임진왜란 때 전직관리와 살임. 살임이죠. 살임. 살임은 이제 그 선비들 유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려 등이 이끈 의병은 일본군에게 향토 지리를 활용해서 싸우면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죠. 맞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지역적인 연도를 잘 기억하지 못한 분들은 이 문제를 틀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감부 지배 시기에 있었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자, 얼굴 좀 보세요. 통감부가 언제 설치돼요? 을사늑약 이후에 설치되죠.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이거든요. 실제로 통감부가 설치된 건 1906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을사늑약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1906년에 가서 통감부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감부 체제는 1906년부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1번 화폐정리사업은 을사늑약 전에 개시가 돼요. 1905년 7월. 원래 화폐정리사업 준비는 1904년부터, 그러니까 메가타라는 사람이 제1차 한일협약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화폐정리사업이 개시된 건 1905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전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건 통감부 지배 체제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 전매제 역둔토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의 일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한 1907년 정도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통감부 시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그 내장원이 원래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였거든요. 왕실 재정 이런 것들을 다 없애요.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장악을 하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왜 1907년이라고 얘기했냐면 한일 신협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그 우리나라 이 재정 업무를 완전히 일본인 차관이 와서 장악을 하거든요. 이때 완전히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2번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일 신협약 이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감부 지배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통감부는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존재했던 한일 합방이 체결되면서 이 통감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3번은 1907년이니까 한일 신협약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맞다고 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건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감부 지배 시기와 맞죠. 그 다음에 토지가옥 증명규칙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1906년이에요. 1906년 토지가옥 증명규칙입니다. 이게 원래 그 지계라는 게 발급되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못 갖게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통감부 시기에 일본인의 토지, 일본인의 가옥 이런 거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이에요. 이건 1906년의 상황이니까 이건 통감부 지배 체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8번의 정답은 1번이다. 1번은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의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밑줄친 선생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뭐 사료가 너무 유명한 사료인데 자료를 읽어보면 그 뭐 동경에 도착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이거는 이봉창 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봉창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4번이 정답이죠. 상하이에서 한일 애국단에 참가했다. 1번에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건 윤봉길 의사고요.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한 건 김원봉, 윤세주와 관련된 거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건 안중근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봉창을 찾는 문제죠. 이봉창 선생을 찾는 문제인데 4번이 정답이다. 지금 나책형 기준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 자료가 지계를 발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정부는 대한제국이에요. 그럼 대한제국과 관련 없는 거 지계와 이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지계 발급과 관련 없는 거 찾으면 2번이 답이에요.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 대장을 작성한 건 이건 토지 조사령과 관련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령과 관련돼 있죠. 이건 2번이다. 2번은 대한제국 시기 때 지계 발급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뭐와 관련돼 있다? 일제시대 때 토지 조사령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1912년에 발표됐던 토지 조사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쭉 읽어보면 세종에 대한 얘기예요. 뭐 농사직설 이런 얘기니까 11번 문제입니다. 농사직설이 나왔으니까 세종을 찾는 거고 세종은 세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3번 여민락 정감보 이게 정답이죠. 1번은 대보다는 그 창덕궁 앞에 비원 그쪽에다 세운 그 명나라 신종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이거 숙종 때죠. 1704년. 구리로 만든 개미자는 태종 때고요. 우리 그 세종 때는 갑인자, 경자자 이런 게 만들어지죠. 밀랍 대신 십자판 조립 방법 뭐 이런 게 세종 때 있었던 거예요.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니까 정답은 3번이 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죠. 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 시행하였다. 광해군. 종래 상민에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자,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했던 건 언제냐? 이건 흥선대원군 때예요. 호포법.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시키는 영정법. 인조 1635년. 신해통공으로 1791년. 정조.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 폐지.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가, 광해군, 그 다음에 다, 인조, 그 다음에 라, 정조, 나, 흥선대원군. 정답은 1번. 12번에 정답은 1번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답이 1번이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뭐 진주민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주밀란이죠. 임술밀란이라고 하셔도 되죠. 진주밀란 이후에 이제 임술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답은 4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1번의 신유박해는 1801년 정순왕후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필제의 난이 또 나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경찰 문제 나왔는데 이게 1871년. 옛날에는 이필제의 난이 그냥 밀란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동학과 관련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필제와 최시영과 이게 주고받았던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필제의 난을 이제 동학 어떤 그 난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배우죠. 이필제의 난, 이건 1871년에 일어난 동학과 관련된 난이고요. 전봉준 등이 사발 통문을 보내 봉기를 호소했다. 이거는 뭐 고부밀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죠. 진주밀란과.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14번. 가나 사건. 가 자료를 보니까 뭐 윤관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 동북구성을 쌓아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럼 이건 여진정벌이잖아요. 1107년. 최충원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1196년에 최충원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교정동함을 만든 건 1209년. 그러니까 이 문제는 1107년부터 1209년 100년간의 상황을 찾는 거거든요.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은의 이자겸의 난이 1126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경천도 운동은 1128년에 일어나고 묘청의 난은 1135년에 일어나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그리고 기역의 강화천도는 1232년이니까 나 이유가 되고요. 리을의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격파한 거는 귀주대첩이에요. 1018년에 3차 거란 침입이 일어나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1019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전이다. 14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쭉 읽어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조선 총독부 엔도 정무총감을 만나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 유지, 그 다음에 일부 행정권 인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엔도 정무총감에게 요구한 거니까 이 15번의 자료에서 나온 사람은 여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을 보면 평양에서 개최된 전 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48년 4월에 열리는 거예요. 여운형 선생은 47년 7월에 그 우익 청년이었던 한지근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48년 4월에는 여운형이가 죽고 이후예요. 죽은 이후니까 4번은 말이 안 되고 1번, 2번, 3번은 다 여운형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은 밑줄 친 철도를 찾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읽어보면 경부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점이 되는 초량이 바로 부산이잖아요. 그죠? 쭉 읽어보면 이제 경부선에 대한 설명이고
경부선과 관련이 없는 것 2번이 정답이죠. 부서를 위해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이 되고 1899년에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전차를 놓는 거예요. 이거는 한성전기회사가 왜 철도를 놔요? 전기회사는 전차를 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16번 경부선과 관련이 없는 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3번,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수업했었는데 일본이 철도에 왜 집착했는가? 이 철도를 놓으면서 그 주변 부지들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죠. 그것과 연결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17번은 백제 문화 재현 행사의 관복 복색 논란인데 이게 우리 백제의 관복이 뭐예요? 자비청 이게 삼색 공복 아니에요? 황색이 왜 나와? 정답은 1번 좌평이 황색을 입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17번의 정답은 좌평은 자색 옷을 입죠.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했어요. 좌평은 자색, 그 다음에 솔 계열까지 자색, 덕 계열은 비색, 그 다음에 이후에 무명 계열은 청색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제 노트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18번 가왕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은 이게 경천사가 세워진 거는 고려 충무광 때인데요. 이거는 고려 충무광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경천사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만 알아도 돼요. 불국사 다복탑은 신라 중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신라 중대 때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건 세조 때잖아요, 조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걸 어떻게 봅니까?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게 원각사 10층 석탑인데 이건 뭐 쉬운 문화사 문제 중에서 매우 쉬운 문제. 1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2번이죠. 법천사 지광국사탑은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지는 승탑이죠.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은 고려 광종 때,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대형 석불이에요. 그래서 다 볼 수 있고 고려 후기 때 뭐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2번만 이후의 사실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19번 이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급 문제는 아주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이게 읽어보면 재밌는 게 전해 그러니까 이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이 폐간되었고 그 해에는 다시 문장 폐간호 그러니까 이 그 해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전해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로 얘기하면 작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됐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제 폐간돼요? 1940년. 그럼 이 글을 쓰는 그 해의 시점은 1941년. 문제 털어버리면 1941년에 발생한 사건을 오는 것. 2번이 정답이잖아요. 한국 독립당이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한 거. 이게 1941년 아니에요? 2번이 정답이죠. 1번은 치안유지법은 1925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만든 건 1938년.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설치한 건 1938년. 이게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1940년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둘 다 1938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사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가사료는 중요한 키 센텐스가 뭐가 되냐면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걸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차 유엔 총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땐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한반도에 들어선 정부 중에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한 건 대한민국이죠. 이게 48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8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한반도에 들어선 정부 중에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48년 12월의 사실이에요. 가는 48년 12월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안전안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6.25 전쟁이 터졌나 봐요. 그럼 안전보장 이사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안전보상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이게 50년 6월 26일 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게 50년 6월 26일이에요. 안보리가. 그러면 이 사이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재헌헌법은 48년 7월이니까 가 전이고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도 46년 12월이니까 가 전이고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 49년 12월에 제정이 되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귀속재산 처리법.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만들어졌던 법 3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이 3개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인 토지 분배를 위한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했다. 중앙토지행정처는 원래 46년 2월에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졌던 신항공사가 48년 3월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 시기는 미 군정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6년 2월에 만들어졌던 신항공사가 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미 군정 시기니까 이거는 이 시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문제 시험 보시느라고 우리 고생하신 7급 준비생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사는 7급에서 없어졌지만 저는 뭐 계속 수업을 할 거니까 우리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9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 뭐 혹은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수업에서 계속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감사합니다.